안녕하십니까. 유한타투데이 김호정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정인지 연구원 모시고 시장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혹시 코로나19 소식 있나요?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코로나19랑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랑 그다음 독일의 제약사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 6억 명분을 미리 계약을 했다라고 하고, 영국도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1억 명분의 백신을 계약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 백신 개발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됐었는데요. 근데 지지난주에 우리 모더나에서 백신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이 반응했던 것보다는 강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글로벌하게 160개 정도의 후보 물질이 있고 20개 정도가 인체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백신 개발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그게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뉴스들이 앞으로는 시장에 그다지 강한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점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주 전에는 한국판 뉴딜이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EU에서는 지난 21일에 7,500억 유로의 그 부양책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보조금은 3,900억이고 대출금은 3,600억인데 액수 자체보다도 유로 정상들이 모여서 부양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라는 점, 그게 중요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말에 그 실업수당이 그 지급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업수당 절벽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8월부터 얼마까지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공화당은 뭐 주당 100달러를 주자, 민주당은 600달러 그대로 주자,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8월 초 정도에 결론이 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결론이 나는 게 좀 늦어진다면 시장에 좀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중 갈등도 지금 심각한 듯합니다.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미국에서 미국이 중국의 휴스턴 주재 중국 통영사관을 72시간 내에 폐쇄하라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그 휴스턴 주재 영사관이 79년도에 미중 교류가 처음 시작될 때 만들어진 영사관이라서 상징적 의미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서는 강하게 반발했고, 오늘은 뭐 중국 청두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폐쇄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사실 뉴스는 굉장히 좀 험악해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 미국이 뭐 경제적으로 관세를 얼마 인하하겠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제재 방안을 냈는데, 지금 나오는 뉴스들은 그런 거는 사실 없고 다 정치적인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충격이 오는 거는 좀 가능한 피하자라는 스탠스가 있는 것 같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이슈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한참인데 미국 실적 발표하여 뭐 특이사항이 있나요? 네, 테슬라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흑자가 나오면은 S&P 500 지수 편입 요건이 된다 그래서 기대감이 되게 컸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서프라이즈를 나면서 S&P 500 지수 편입 요건을 충족을 시켰는데 그날 4%가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버블에 대한 논란이 실적 발표랑 맞물리면서 어떻게 좀 확인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실적 발표들이 어쩌면 좀 기술주한테는 원래 좋지 않은 결과를 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 지표는 특별한 이슈 있나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 미국의 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141만 건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차트 보시는 것처럼 16주 만에 이제 상승 전환이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경기가 다시 나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걸 약간 확인해줘서 시장에서는 많이 부담이 됐던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그 2분기 GDP가 나왔습니다. 전기 대비로 마이너스 3.3%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나쁜 숫자가 나왔지만 시장에 이미 좀 반영이 돼서 그런지 시장에서는 크게 나쁜 영향은 없었고요. 주로 수출 관련해서 부진한 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의할 변수를 짚어주세요. 네, 이번 주에는 미국의 연준에서 FOMC가 개최가 됩니다. 28일에서 29일에 개최가 되는데, 최근에 연준의 그 자산 매입 속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좀 매입을 어느 정도 해줄 건지, 그리고 제로금리 상태 2022년까지 유지를 하기로 했지만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건지,
예,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다른 부양책들, 중소기업 지원책 등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뭐 미국의 뭐 내구재 주문이 27일 발표가 되고 소비자 신뢰지수나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미국의 시티 서프라이 지수라는 그 서프라이 지수가 있습니다. 좀 경제 지표가 예상치 대비 얼마나 잘 나왔냐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인데 보시다시피 250포인트 상당히 고점대에서 조금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달까지 최근에 미국 경제가 예상치를 굉장히 상회하는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좀 더 이렇게 좀 큰 서프라이즈가 나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나스닥 지수죠. 이제 기술주들이 뭐 조정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의미 있는 조정은 아닙니다. 그냥 단기 조정으로 보이고 보통 나스닥 지수는 30일 이평선이죠. 중기 이평선을 이제 이탈을 하면 좀 중기적인 조정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아니지만 만약 이번 주에도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면 30일 이평선을 이탈할 수도 있고 그러면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좀 유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난주, 이번 주 시장 이슈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